이제 이 강의는, 미국에 계시는 혹시 한국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면 좀 더 이해를, 특히나 이제 아이가 만일에 특수교육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IEP라고 그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이라고 하는 그 IEP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개별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쓴다고 들었는데 미국만큼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IEP가 이제 미국의 IDEA라는 그 특수교육법이 있잖아요.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그 특수교육법에서 첫, 첫 번째 그 특수교육법이 왜 어나운스가 됐냐면 우리가 1965년에 엘리멘터리 세컨더리 이제 교육법이 어나운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프리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며 이제 등록금이 없이 그때 65년도에 프리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퍼블릭 에듀케이션 수업 아마 제 생각에 프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1965년에 그 엘리멘터리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초등교육과 이제 중등교육법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공교육이 이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가 많았죠. 왜냐하면 뭐 백인 스쿨, 흑인 스쿨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흑인들도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백인하고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흑인 스쿨을 따로 만들어가자 하다가 그래서 또 이제 막 그냥 시민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죠. 미국 사회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후드 스쿨로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후드 스쿨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가 어디까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인종이나 뭐나 다 상관없이 다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그런 정말 사회운동, 시민운동, 뭐 우리나라 촛불 뭐 그런 것처럼 막 미국도 이제 엄청나게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제 죽은 사람들도 많고 뭐 굉장히 폭력적인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쟁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꼴 페어 에듀케이션을 받게 된 거죠. 그죠? 안 그랬으면 흑인 아이들이 막 버스를 타고 막 굉장히 막 1시간씩 가서 자기네 학교로 가려면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페어니스의 문제가 많았죠. 그죠? 평등의 문제.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네이버후드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흑인이 살면 흑인도 그 학교로 가고 백인 아이들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안 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리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가 그 영화가 시사하는 게 첫 번째 장면에 이제 이 포리스트 검프가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학교를 가서 이제 포리스트를 학교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딱 봐도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마일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 이런 아이들은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아이가 떨어져 보이는 데다가 살짝 아마 사회성에서도 살짝 이제 지금으로 하면 약간 자폐기가 있었나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지능이 딱 떨어지는데 살짝 거기에 이제 자폐성 아주 굉장히 살짝 제가 보기엔 한 10% 정도 2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살짝 있었으니까 이제 표가 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말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모노톤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표가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뭔가를 해서 결국 학교에 아이를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에듀커블 아이들만 학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에듀커블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학교 에듀케이션이 뭐예요? 아카데믹 서브젝트인데 아카데믹 서브젝트를
배울 수가 없는 학과목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에 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안 받아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시민운동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장애가 있는 그게 이제 백인 흑인 이 인종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결국엔 그 힘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특수교육법까지 생기게 돼요. 그게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1965년도에 이제 엘리멘터리 세컨더리 법이 나오고 75년도에 이제 그 Individualized Education Act 그때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 이제 교육법이 특수교육법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1975년도부터 이제 장애가 있어도 모든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free appropriate education, public education을 provide 하겠다는 거예요. 그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이라는 요 네 자 때문에 요 네 자가 미국에서는 특수교육 쪽으로 진짜로 이 콜트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를 상대로 수를 해서, 그러니까 특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학교를 상대로 이제 수를 하는 콜트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콜트 케이스가 있어야지만 또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나서 저지가 이제 어떻게 판사가 그 센텐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법은 여기에 있지만 사사건건 이제 그 계속 이제 거기에 서포팅하는 레귤레이션도 생겨야 되고 팔러시도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법이 하나씩 나가기 그렇게 되겠는데 가장 많은 이제 수가 결국에는 appropriate education이에요. 이 appropriate 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appropriate education. 그러니까 아이가 정당하게 내 권리만큼의 교육을 맞는, 그죠? 아이에게 맞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법은 일반 그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은 그레이드로 따라가요. 그래서 1학년이면 1학년에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거를 아이가 다 배워야 돼. 그 스탠드에 맞춰서 이제 교과서를 선택을 하죠. 커리큘럼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마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1년 동안에 그 1학년 커리큘럼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수학 커리큘럼도 맞춰야 되고 영어 커리큘럼, 뭐 읽기 커리큘럼, 그다음에 이해하기, 이해 커리큘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English Language Ar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읽기, 쓰기, 말하기는 이제 안 들어가죠. 읽기, 쓰기, 그다음에 이해하기, 이해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죠.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스펠링을 하잖아요. 받아쓰기 같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라이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읽기와 그다음에 라이팅과 컴프리헨션 이렇게 해서 그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라 그러는 그 하나, 그 다음에 수학, 그죠?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레이드 레벨로. 그래서 1학년이면 여기까지 마치고 2학년이면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수교육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appropriate education이니까 이제 거기에 individualized education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IEP가. 그 경우에 이 IEP가 appropriate education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individualized education이기 때문에 그 appropriate education이기 때문에 individualized education이니까 이 IEP가 아이들이 1년 동안 해야 되는 스탠더드고 1년 동안 해야 되는 커리큘럼이고 이게 다인 거예요. 이 IEP 하나가. 특수교육에서는. 그러면 일반 초등이나 중등은 그레이드로 자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제 아이들이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카데믹 스킬들이. 근데 특수교육에는 없어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 게 없어. 그냥 1년 동안에 이렇게 IP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IP 텀이 끝날 때까지 요거를 마치면 되는데 그러면 못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맞췄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에 4번을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리포트 카드를 보내는데 요즘은 이제 뭐 다 디지털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성적표가 오잖아요. 집으로. 그걸 보내는데 IP에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해야 돼요. 이제 특수교사들은. 그럼 이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한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부모들한테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in progress야.
in progress. 그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직도 진행 중이면 in progress면 이제 이유를 적어야 돼요. 왜 진행 중인지를. 그랬을 때 이제 뭐 아이가 뭐 아직 그거를 못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 선택이에요. 그래야지 마크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이유를 이게 표시를 하면 돼. 이미 다 뭐 한국에 말하면 사지선대용으로 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그 IP 기간의 마지막 그 기간까지도 아이가 이거를 못 마치면 그거를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못 마친 거라기보다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이제 너무 높았다 이거예요. 고울이 너무 높았고 objectives가 너무 높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뭐 2년씩 3년씩 가도 그 누구가 컴플레인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일반 교사들보다도 특수 교사들은 좋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자유가 많고 어,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모호하죠. 그럼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르쳐 하고 선생님한테 딱 주어지면 선생님들도 그것만 쫙 가르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가. 그리고 그거를 그 기술을 마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이 선생님이 똑똑하지를 못하면은 그거를 이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이 특수교육을 아이가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힘들게 해서 특수교육을 들어가지만 미국에서는 특수교육으로 들어가면 every year에 further behind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해서 그 기대한 것만큼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배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브온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 안에 이제 자세한 걸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서 개별화 교육 그러면 이제 한국도 개별화 교육이다고 개별화 교육으로 막 해서 미국만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IP가 리걸 다큐먼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수를 한다든지 무슨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 IP를 제일 먼저 저지들이 가져오라 그래서 이렇게 볼 정도. 왜냐면 대부분의 수는 appropriate education이고 모든 미팅에 이제 그 미팅 그 내용을 적잖아요. 누군가가 앉아서 적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리걸 다큐먼트예요. 그래서 애매한 그 IP의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교사들도 막 통합교육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개별화 교육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 맞다.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에듀케이션이 돼야지 그러지만은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모호한 데서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야 되는 거라는 그 명확한 선이 없고 명확한 그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교육에서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어요. 일반 교사들처럼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특수교사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은 자유로워요. 교재를 구입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교재를 어떤 거든 자기가 쓰고 싶을 대로 쓸 수가 있어. 아이의 IP 그것만 맞게 나가는 목적으로 이게 필요해. 그래서 미국에서 초등교사나 중등교사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해진 교과서를 안 쓰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뭐 잘릴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죠. 모든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교과서를 써야 되는데 특수교사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대학 교육청에서도 특수교사들을 위해서 따로 무슨 커리큘럼을 구해가지고 주는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특수교사들이 물론 이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달라 그러면 선생님에게 만일에 이제 학교 교육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디스트릭트마다 조금이라도 버짓이 있으면
교사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그런 교재들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지만은 1년에 뭐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뭐 1년에 100불이다, 200불이다, 300불이다를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스쿨 디스트릭트가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들은 하는데 정확하게 교사들이 정확하게 그걸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하고 그게 막 자유롭게 써지고 이런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어 제가 교사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인제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그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교재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뭔가 룰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누군가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아이들처럼. 일반 아이들은 물론 특수 아이들도 1 년에 인제 한 번씩 그 시험 보는 거를 스탠더다이즈드 테스트를 할 때 특수 아이들도 같이 하지만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당연히 인제 안 나오죠, 성적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뭐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볼 정도로. 왜냐면 그 시험에는 리딩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특수화로 넘어온 아이들이 그 마일드 디서빌리티들이 거의 다가 리딩 때문에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리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테스트 어코모데이션이 생겨서 리딩 과목을 빼놓은 나머지 과목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읽어 줄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읽어주면 이제 아이들이 리딩을 못하니까 리딩이 힌드런스가 돼서 리딩이 장애가 돼서 아이가 내용을 아는데 지식이 있는데도 자기가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거 뭐 예를 들면 다음에 아이템 중에서 어 리사이클 아이템이 뭐냐, 재활용 아이템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만일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아이가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among following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로 나오면은 아이들이 읽지를 못하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테스트 어코모데이션도 이제 주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 시험에서 자기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해마다 그 시험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 해마다 그 보는 그 시험에서 자기가 요만큼 나아졌고 요만큼 나아졌고 요만큼 나아졌고를 보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인제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부모님들이 조금 아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 강의 IEP 강의하면서 한국말로 조금 보태서 제가 하나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